네, 안녕하세요. 오분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에 관해 제가 배웠던 기술, 산업 지식들을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더 많이, 더 세밀하게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주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 자율주행 개발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에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 개발자가 되려면 이 세 파트를 다 섭렵을 해야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율주행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속에 있는 인지, 판단, 제어 각각의 전문가들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하나의 자율주행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산업은 이 자동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선박이나 드론, 로봇과 같은 각종 이동수단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자동차는 현대, 포티투닷, A2G 등의 회사들이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선박, 자율운항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의 아비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네이버 랩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고, UAM은 현대와 한화, 드론은 리어스랩이 있죠. 이렇게 여러가지 이동수단에 자율주행 솔루션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설명드린 인지, 판단, 제어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서로 비슷하게 적용되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주행하는 환경과 필요한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이동수단에 적합한 기술들을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상에서는 자동차를 주안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지는 아시다시피 카메라나 라이다, 레이더, 울트라소닉 센서들을 활용을 합니다. 이동수단이 장애물을 정확하게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격추하거나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죠. 물론 이동수단의 주행 환경에 따라서 고가의 센서를 쓰거나 저가형 센서를 많이 장착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2개 이상의 다른 센서들을 합쳐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센서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내부에서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이런 걸 센서 퓨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직무죠. 그리고 이제 퓨전 방식이 너무나 다양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동수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 센서들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에서 객체만을 추출하고 이게 무슨 객체인지 분류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주로 딥러닝을 활용을 합니다. 딥러닝 종류도 엄청 많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많이 뜨고 있죠. 그리고 객체를 분류했다면 그 객체를 추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운항 선박을 가정을 해볼게요. 이 선박이 A라는 객체를 격추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객체를 탐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나 라이더 여러가지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객체를 탐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탐지하게 되는 그 시야각 안에 A라는 물체가 있지만 또 다른 B의 객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상에서 A 객체를 격추해야 될지 B 객체를 격추해야 될지 분간을 못 잡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타개하고 A라는 객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트래킹, 즉 객체를 추적해야 되는 시스템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칼만 필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각 객체의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객체가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하면서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적됐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객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 사용하는 게 GPS와 IMU 센서이죠. GPS에서 나오는 이동선의 위치, 추적된 객체의 상대적인 위치를 서로 비교해서 객체의 위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GPS에서 나오는 위치는 항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전리층 오차나 멀티패스, 음영지역 등의 환경에 의해서 전파에 노이즈가 끼기 때문이죠. 물론 악의적으로 GPS 재밍이나 스푸핑, 비코닝 현상을 만들어서 GPS를 해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GPS 좌표를 제공하기 위해 GPS 신호처리 분야, 항재밍 분야와 같은 직무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IMU 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GPS와 IMU 센서를 퓨전을 해서 이동수단의 위치를, 떨리는 위치를 보정을 하거나 정말로 GPS를 못 쓰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카메라나 라이더 등의 센서와 함께 자신의 위치와 객체의 위치를 추정하죠. VIO라든지 슬램과 같은 기술들이 대표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인지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들입니다. 참 많죠. 그리고 판단 측에서는 이 인지 측에서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를 주행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인 거죠. 간단하게는
전역 경로 계획, 지역 경로 계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역 경로 계획은요,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동수단이 주행할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가능한 경로를 나타내는 정밀 지도가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다이스트라, A스타, D스타 알고리즘들을 활용합니다. 또한 이제 최근 테슬라가 발표한 딥러닝 기반 경로 계획들이 있죠. 그리고 지역 경로 계획은 전역 경로 계획을 통해 나온 주행로 안에서 장애물이 있다면 정지하거나 회피가 가능한 경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지부에서 추적된 객체들을 바탕으로 오큐럴 플래닝이라는 알고리즘이나 딥러닝을 활용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동수단의 속도나 방향, 회피할 때의 경로가 주행이 가능한 경로인지 판단해야 하죠. 승차감까지 고려해서 설계한다면 최고겠죠. 그래서 판단 분야를 접근할 때는 여러가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사용률을 최소화하고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냐, 물론 실시간은 안되겠지만 그와 근접하게 제어부로 경로 정보를 전송할지도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부에서는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로 코어 역할을 합니다. 인지 판단이 다 되는데 제어가 안되면 자율주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 지식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핸들을 얼마나 꺾을 거냐, 속도는 얼마나 늘리고 줄일 거냐, 이러한 자율주행 액션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어부를 다루기 위해서는 PID나 MPC 제어, 퓨어풀셋, 스탠리와 같은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론들이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딥러닝이나 강화학습을 활용을 해서 제어를 수행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지, 판단, 제어까지 일련의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방에 장애물이 있고 인지에서 이 장애물을 식별한 뒤에 판단에게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보내는 과정에서 2초, 3초 정도의 딜레이가 된다면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판단도 마찬가지로 다른 경로들을 제어해 보내줬는데 이 데이터 속도가 느려서 핸들을 못 꺾으면 아무래도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신부에서는 이런 무수한 데이터를 어떻게 병렬적으로 전송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빠르기로 전송할 것인지 유실되는 데이터가 없이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선 처리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LAN, CAN, UDP, TCP/IP 회화 같은 통신 방식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이 CAN 프레임 ID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구조체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떤 자료형을 써야 바이트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헤더와 패킷은 뭔지, 뮤텍스는 뭔지, CRC는 뭔지 등등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필드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내부에서는 다 만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자율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필드에서 이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적절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발열이 안 돼서 스로틀링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행하고 있는데 고란이나 어떤 이상한 객체들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수히 많은 필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태양볕에서나 추운 데에서나 차 안과 밖에서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불텍스 통신 알고리즘을 짤 때 필드에서 개발해야 하는데 저녁부터 통신이 안 돼서 아무튼 이렇게 매일같이 밖에서 개발한다면 효율이 저하되고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각광을 받게 됩니다. 밖에서 개발하고 수정해야 하는 알고리즘을 내부에서 개발하고 정의해보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딥러닝에 필요한 데이터셋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저장할 뿐만 아니라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자동차 기술들을 봤을 때 카랄라, 카심,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라이 시뮬레이터가 있죠. 연구자들에게 최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센서 노이즈 현상을 추가하기가 어렵고 실체와 근접하지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하고 실제 환경에서 적용할 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실스와 힐스, 브리스와 같이 센서나 하드웨어 시뮬레이터와 연동시켜서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해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야이고 빠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랩이라는 기술로 실제 환경을 3D화해서 도심지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기술들이 꼭 피어나고 있어요. 디지털 트윈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환경을 시뮬레이션화해서 내부에서 여러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율주행에서도 주변 환경 정보를 받으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어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를 개발하고 있고, 하나의 OS에서 동작할 수 있는 새로운 OS를 만들고 있는 등 모든 기술들이 자율주행 하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을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무수한 영역들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워 성장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 내용들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자율주행 개발에 입문하시거나 배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